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가 자사 백신이 코로나19의 증상 발현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초기 예방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은 모더나 백신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내놨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재해 처벌 수준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미 주요국 대비 강력하고 처벌 강화에 따른 예방 효과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9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12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상향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돼 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여부와 관련해 의료, 방역 상황과 더불어 사회적 여건 및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수뿐 아니라 방역, 의료 대응 여력, 감염 재생산 지수를 바탕으로 향후 유행 전망, 위중증 환자와 60대 이상 고령 환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네, 현실은 코로나19로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잘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상승해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FDA에서는 모더나 백신이 화이자 백신보다 더 효과적이다라는 보도 내놓으면서 무증상 감염까지도 예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시사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는 무서울 정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심사숙고해서 깊이 검토를 하겠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지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취업률도 9개월가량 지속이 감소세 되고 있어서 우리 주식시장으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의 기대와 희망이 걸려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분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첫 순서로 먼저 오늘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고 지금 계속해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FDA가 곧 이제 승인을 임박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주식시장에 대한 위험 선호가 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연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부터 이제 연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연말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돼서 조금 우울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말 장세와 관련돼서 좀 체크할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가장 먼저 지난번에 베이시스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즉 선물의 시장 동향과 함께 변화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드렸는데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또 현물하고 현물 차이가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즉 현물이 더 저평가가 또 선물이 더 저평가가 뚜렷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역베이시스가 좀 키워진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어떤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일단 배당락 이후에 특히 지금 관점은 배당을 감안하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좀 미스매치되는 게 상당히 많은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배당 이후에 한 29일 배당락 이후에 이 선물과 현물의 차이가 어떤 식으로 안착이 되는지 그래서 지금 내년 시장을 바라볼 때 어느 정도 정상적인 시장에 대한 변화로 끌고 갈 수 있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어왔던 어떤 프로그램 매도 잔고가 다시 매수로 바뀌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내년에 대한 어떤 선물 플레이도 바뀔 수 있다는 점들 염두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두 번째로는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또 환율 쪽입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이 달러화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도 가지 않는 채 약간 좀 정체된 모습들을 가져가다가 오늘 기점으로 해서 다시 달러화가 약세 쪽에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하지만 지금 부분 쪽에서 달러화는 한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 90대 이하로 완연하게 이탈되지 않는 이상 본격적인 달러 약세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달러 약세는 가는 방향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어떤 강화되는지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다른 통화, 특히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와 약세를 더 밀어내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유럽도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대표적으로 PMI 지표라든가 그리고 또 산업 생산 모든 흐름들이 다 고점에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유로화를 강하게 끌어올릴 모멘텀은 좀 제한된 상황 쪽에서 달러와 자체적인 약세 흐름들이 더 이어질지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데 아마 지금 동향으로 보게 되면 내일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는 계속 강하다. 그런 쪽에 대한 확인만 되게 되면 달러와 약세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겠다는 쪽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뭐 브렉시트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각국이 영국이나 일본 쪽에서도 통화정책 회의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뉘앙스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 백신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화이자 말고도 모더나까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확인할 부분들은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을 원활히 접종을 해서 큰 어떤 부작용이나 그리고 또 국민들이 원활하게 맞아서 어떤 백신 효과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아직까지는 뭐 특이한 사항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활한 접종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내년 경기 회복 그리고 또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겠죠. 이 부분이 확인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번째로는 이제 대주주 요건 관련된 10억대가 대주주 요건으로 이제 유지가 된 상황들에서 지금같이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제 내일 팔자 하면서 좀 미뤄왔던 부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올해 폐장을 앞두고 어떤 단기적으로 좀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단기적 관점 쪽에서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다시 어떤 주식을 살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효과의 또 변화의 주역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하면서 추가적인 또 매물 압박이 커지는지도 상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배당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배당 얘기들은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대형주와 어떤 중소형주 간의 순환매 가능성들, 특히 오늘 시장도 보게 되면은 약간 어제부터도 그랬습니다. 어떤 대형주가 움직이는 모습보다는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왜 그러냐라고 봤었을 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일단 지수와 함께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대를 다 돌파하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소형주는 아직까지 보게 되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지 못한 채 여전히 바싹 다가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단기라고 보기는 그렇죠. 이 격차는 좀 커져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키 맞추기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중소형주 쪽이 더 종목 장세가 더 강화되는 게 아니냐. 게다가 또 1월 효과까지 맞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보게 되면 지금은 종목 장세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대응하는 전략들이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급등하다 보니까 부담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지지력 그리고 또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처럼 순환매를 이용하자. 특히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떤 종목이나 섹터가 하루 이틀 동안 많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를 무리하게 따라가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그동안 좀 못 갔던 종목들이 다음 타자가 어디일까를 생각하면서 저점 매수에 어떤 시장의 순환매를 이용하는 전략들이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은 코로나19 관련된 수혜주로 가장 또 시장에서는 많이 트레이딩과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그쪽은 어떻게 보면 확진자 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쪽에서 정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거기서 반응을 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강화되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역시나 백신 효과와 함께 경기 민감주가 조정을 받을 때 이를 사는 게 더 맞다라고 봐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쏠리고 있었을 때 그 쏠림의 반대쪽에서 대응하는 것도 또 좋은 전략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은 어떤 숨고르기가 이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기 민감주 쪽을 오히려 분할로 접근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연말이기도 하고 이번 연도가 워낙 좀 특수한 상황이었었으니까요. 체크할 부분들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말씀 도중에 이제 배당주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연말에 가장 기대를 가지고 보시는 부분이 이 배당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배당주에 대해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배당 얘기를 드릴 때 일단 올해 12월 달에 달력을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는 그 크리스마스가 25일 금요일이다 보니까 금, 토, 일 연으로 들어가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때문에 어디 뭐 못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마음은 즐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지금 28일이 마지막 배당 관련돼서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고요. 그날 기준으로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배당락은 29일 날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폐장은 30일 날 하게 되고요. 그리고 31일이 휴장일로 내년 2021년 1월 4일에 또 첫 개장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배당 관련된 쪽에서 이제 실질적인 배당은 4월 달에 이어진다. 이런 부분들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배당 관련된 세금이 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겠죠. 15.4% 원전 징수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배당금을 2천만 원 이상 받으셨던 아주 거액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하셔야 된다. 그쪽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 관련된 쪽에서 이번에 올해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보다 이제 배당을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보다 항상 저희가 따져야 되는 거는 배당 성향과 그리고 그에 따른 시가 배당 수익률을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기존 고배당주들로 알려져 있는 유틸리티주, 정유주 요즘 최근에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많이 사는 종목 중에 하나가 고배당주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가장 많이 사고 또 삼성화재, 하이트진로, SK텔레콤, 삼성화재 이런 쪽으로 고배당주를 많이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된 종목들 쪽에서 어떤 기존 고배당주가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액이 되거나 지급이 안 될 가능성도 실적에 따라서 있죠.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지난 1, 2년간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배당을 안 했듯이 이런 변화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은행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정부가 고배당을 자제하라라고 목소리를 내는 만큼 은행주가 이를 또 반영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은행주에 대해서 맘 놓고 고배당이다라고 보기에는 또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1,000원 특별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삼성전자 우선주도 매수세가 좀 몰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이제 배당 메리트가 기대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 지주가 6.4%대 추정되는 배당 수익률이고요. 그밖에 나머지는 어떤 5%대 이상인데 대부분이 은행주, 금융지주 쪽이죠.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배당 수익률을 줄 정도로 배당을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입김이 있기 때문에요. 그와 함께 또 롯데푸드 같은 경우도 5.3%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래서 고배당주를 지금 살 때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될 전략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배당주를 지금 상황에서 무리해서 사서 내가 배당을 받고 배당 받은 다음에 바로 팔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배당량이 더 커지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별 배당 효과를 못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렸듯이 배당은 내년 4월 달에 지급되죠. 그러다 보니까 텀이 깁니다. 그런 쪽을 생각하면서 너무 무리하게 전략을 쓰는 건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실적 동향은 꼭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그렇게 되면 차라리 지금 기점에서 고배당을 이제 28일까지 주다 보니까 지금부터 해서 오히려 바짝 한 5% 이상 배당 수익률 이상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배당보다는 그 이상을 시세로 얻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세 차익으로 챙기는 게 더 좋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만큼 어떤 긴 시각 쪽에 바라보는 배당보다는 지금 먼저 눈에 보이는 시세 차익을 챙기자라는 관점과 함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기 배당을 좀 더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분기 배당 같은 경우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기준이 되고 한 3, 4개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사이클이 빨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재투자를 하게 되면 복리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장된 분기 배당 종목들이 그래도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쪽의 흐름들을 같이 가져가면서 또 종목별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쌍용 양월 같은 경우도 분기 배당에다가 시가 배당률도 6%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과 함께 최근에 건자재 관련된 쪽
양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증권도 증권주다 보니까 실적 좋은데 대신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9%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좋으니까 배당금도 더 늘어야 한다. 그러면은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어떤 전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당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주셨는데요. 너무나도 고배당주 찾기보다는 그래도 실적 확인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스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전략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금호석유, 대한전선, 삼화페인트입니다. 먼저 금호석유입니다. 네, 금호석유 현재 8.15% 상승한 14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가 올해 4분기 사상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다는 전망에 강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 금융사 리포트에 따르면 금호석유의 4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32%,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2,811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성 고무와 합성 수지 등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분기 영업이익도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내년 1분기 영업이익은 사상 최초로 3천억 원을 넘는 3,29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 전망에 강세 보이는 금호석유 살펴봤고요. 다음은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현재 9.22% 상승한 1,5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이 외국인의 매수세에 이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수주 호재와 매각 이슈로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전선은 올 3분기까지 매출 1조 1,200억 원, 영업이익 371억 원을 기록했고요.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에도 수익성 개선을 달성했습니다. 또 대한전선은 신성장 동력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해적 케이블 납품 경력이 있는데요. 최근 그린뉴딜 정책과 맞물려 성장성이 높은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막대한 신규 설비 투자 없이 기존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한 데다 수요 확대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회사의 새 캐시카우로 자리 잡을 거란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대한전선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은 삼화페인트입니다. 네, 삼화페인트 현재 29.46% 상승한 1,150원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핵심인 에폭시 소재 국산화 성공 소식에 삼화페인트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에폭시 소재의 수입을 대체할 국산 원천 기술 개발이 그 원인인데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10년의 연구개발 끝에 새로운 에폭시 수지 제조 원천 기술을 개발해 일본산보다 성능이 우수한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삼화페인트는 이 기술을 활용한 신규 에폭시 수지 4종 양산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폭시 밀봉제는 반도체 칩을 밀봉해 열이나 습기, 충격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반도체 전후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지만 그동안 대부분 일본산 제품 수입에 의존해 왔다고 합니다. 삼화페인트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월가의 늑대 순서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월가에서 10여 년간 몸담았던 브라이언 대표와 함께합니다. 월가의 늑대 브라이언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우리 주식시장에 거품이 끼어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해서 실물 경제 지표들은 계속 좋지 않은 것처럼 나와주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오늘 취업률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소식 들려왔고 미국에서도 실업수당 청구 진수 계속해서 높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증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서 속된 말로 불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여지는 것처럼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와 괴리감이 생기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일단 이유는 머니 프린팅이죠. 중앙은행이 머니 프린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리고 이제 항상 시장이 올라가고 만약 내려오면 중앙은행이 우리 투자자들을
뭐 하겠다. 그런 마인드세트를 지금 시장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사실은 이런 자료들은 이렇게 메인스트림 자산회사, 메인스트림 증권회사들이 잘 안 보여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런 재료를 보여주면 투자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맨 처음 자료는 이 S&P 500 블루 그러니까 파란 라인이 S&P 500이고 오렌지 라인이 기업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죠. 수익 세금 마이너스 시켜서. 근데 그 2000년도를 보면 S&P 500이 올라갔는데 이익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거품이 와서 크게 시장이 하락했잖아요. 근데 지금 맨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S&P 500 그 검은 라인은 그 파란 라인은 올라가고 있는데 오렌지 라인은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갭이 난 딱 이 사진만 보면 내가 증권 시장에 계속 투자해야 되나 바로 좀 대답이 나올 거고 항상 시장은 이런 갭의 앞으로 퍼포먼스는 안 좋아요. 그리고 어느 날 이 파란 선이랑 오렌지 선이랑 만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자료를 보면 이거는 S&P 500의 주가 수익, earnings per share이죠. 500에. 그러니까 year over year percentage growth. 그러니까 1년마다. 근데 그것도 딱 자세히 보면 2001년도 수익이 그러니까 수익률이 earnings per share이 한 50% 다운됐어요. 그때 거품이 터졌죠. 그리고 2008년도 위기, 그러니까 subprime mortgage financial crisis죠. 2008년도. 거기는 지금 그 EPS가 earnings per share이 50% 넘어서 한 70% 가깝게 마이너스 시켰는데 결론은 큰 거품이 터졌죠. 근데 딱 2019년 딱 그 바 차트를 보면 지금 또 상당히 밑으로 나왔어요. 한 마이너스 한 35%까지.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또 증거고 또 그 다음은 세 번째 이미지는 소셜제너럴. 얘는 불란서 투자은행이거든요. 이분들이 이 증권 S&P 시장이 만약 중앙은행이 돈 프린팅을 안 했다면, QE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그 통화 공급량을 어떻게 계산시켜서 S&P 500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 만약 그 QE가 없었으면. 근데 얘네들은 S&P 500이 지금 한 1,800쯤 QE가 없었으면 지금 한 3,600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스닥 100이 한 5,000일 거라. 지금 나스닥 100이 12,500이잖아요. 이래서 이 머니 프린팅이 얼마나 시장을 크게 거품을 줬는지 이 소셜 제너럴 이 자료 가지고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모든 사람들이 이 경제가 너무 잘 돌아간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시장만 보면서 근데 이거는 그냥 중앙은행이 만들어낸 거품이 지금 거품으로 가서 내가 항상 좀 반복하지만 항상 제 자료들은 이거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저는 이거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 말을 증거를 시켜야 되니까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시청자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돈을 풀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물 경제 지표와 그 S&P 500 지수와 간의 갭을 저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물 경기를 현 시점에서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도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당연히 그 조정이 오죠. 시장은 계속 이렇게 일자로 갈 수는 없고 저도 언제 이렇게 꺾일 거다. 그거를 내가 자신 있게 저도 못 맞히겠어요. 저도 이렇게 패턴 분석으로 좀 맞추려고 그러는데 아직 맨날 좀 꺾으려고 그러는데 무슨 백신 뉴스가 나고 꺾으려고 그러는데 무슨 또 메인스트림 뉴스에서 뭐가 크게 터져가지고 저의 엘리어트 파동 카운트를 되게 영향시켰는데 저는 결국은 꺾어진다고 봐요. 근데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 그 내부자 인사이더 셀링이거든요. 미국 말로 내부자 판매 그 매도 매수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좋을 때는 상승적이면 이 매도 매수 비율이 12대 1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리고 20대 1이면 비율이 아주 하락세죠. 근데 지금 비율이 58대 1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인사이더 셀링 그 비율이 안 좋은지 또 하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은 내가 지금 항상 그 되게 프로페셔널 하는 이 필드에 되게 리스펙트를 주고
이 필드의 진짜 전문가들의 요새 코멘트를 많이 그 말씀을 많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사람은 아르터 레빗은 옛날에 진짜 똑똑한 SEC, 그러니까 미국 금융감독원 체어맨이죠. 이분이 항상 이랬어요. 이게 시장이 버버가 있을 때, 당연히 지금 버버가 없다고 그러지 누가 지금 버버 가깝게 왔다 그러냐. 그러니까 1999년, 2007년도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 버버가 아니다 그렇게 믿고 결국은 2000년도 닷컴 버버 그리고 2007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버버가 터졌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모든 분들은 페드가 모든 걸 다 잘해놓고 다 정리를 잘하고 다 모든 걸 잘 아니까 그 페드한테 모든 걸 좀 희망을 둘 수 있다. 근데 사실은 페드도 지금 이 상황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페드한테 이렇게 존경을 두고 페드만 믿고 하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말은 증권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진짜 경제를 represent 하는 거는 corporate profit이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이죠. 근데 지금 기업들의 이익이 완전히 반토막 났잖아요. 그래서 아르터 레빗은 항상 시장을 볼 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그 지금 투자 심리를 보지 말고 항상 유포릭 하잖아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 그걸 믿지 말고 진짜 시장 밑에 그 흐름을 보면 이런 자료가 진짜 시장을 지금 좀 더 무서워야 되고 조금 더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서 이 조정이 좀 온 다음에 다시 좀 논리적으로 투자하면 안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내부 거래 비율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해 돕기 위해서. 근데 이게 내부 매출액을 총 매출액으로 나눈 건데 그 내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이 더 활발하다고 보는 건가요? 맞나요, 브라이언 대표님 이게? 네, 그게 맞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표가 높은 걸 보니까 경기 자체는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가의 늑대 브라이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어서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이 일시적이고 큰 폭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대표님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었잖아요. 지금 시장도 이제 힘의 비축 과정이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계속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힘을 모으다 보면 또 어느덧 또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종가상으로 따져보면 나스닥은 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고점 기록한 게 지난 9일이었죠. 그때 12,600포인트가 이제 최고였는데 그날 백신 부작용 문제도 나오고 테슬라 고평가 같은 악재들이 나오면서 미끄러졌었는데 이제 그것을 다시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정도로 이어가면은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가 약간 좀 안 좋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 해서 숨고르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것과 동반돼서 주가 조정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이어져 나간다라고 한다면 안 좋은 조정을 어느 정도 과열을 시키는 버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착한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 지표가 안 좋은데 주가가 마냥 계속 올라가면 그것도 문제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안 좋아지는 지표도 사실 그렇게 크게 안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숨고르기 형태이기 때문에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PCPI 지수 같은 경우도 옆으로 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CPI 지수가 11월에 CPI 지수가 또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PCPI 지수도 이제 11월께 집계가 되면 그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패드 자체도 이 PCPI 지수 전망을 했을 때 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그재그 형태로 내년 3월까지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한 달 안 좋아졌다가 다음 달은 좋아졌다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CPI 지수보다 약간 한 단계, 한 발 앞서 나가는 PPI 지수가 나온 걸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표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우습지도 않게 반등이 좀 한 발 먼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PPI 지수가 약간 CPI 지수를 선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CPI 지수가 오히려 이번 달 지나서 다음 달에 좀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말 연초 장세 또다시 강세가 좀 앞당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최소한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지그재그 형태로 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해도 다음 달, 이번 달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으니까 다음 달은 상승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시장 흐름은 조정이 뭐 심화되거나 뭐 악화되거나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단기 조정 보이고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진다, 반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글로벌 경기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OECD 경기 선행지수도 포함는데요. OECD 쪽에서 집계를 한 거죠. 12월 둘째 주에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 맨 위에 파란색으로 보시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국, 그 다음에 OECD 평균, 미국이 제일 아래쪽에 있죠. 코비드-19의 악영향이 저 아래로 쭉 꺾였다가 바로 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코비드-19 없었다라고 해서 저걸 싹 지워버리면은 우리나라가 거의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 저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지워버리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을 이어가다가 반등을 하다가 확장 국면으로 접어든 그런 모습이죠. 저것을 제가 연초에 이 시간에 연초에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나가서 말씀을 드릴 때 가을 때에 저게 경기 선행지수 반전이 나타나면서 강세로 들어서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그 팬데믹 때문에 그것이 한 두세 달 뒤로 미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어차피 팬데믹 영향은 시간이 가면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100을 넘어서서 확장 국면으로 들어섰고 한국이 가장 좋습니다. 101.2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OECD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보면 99.1, 미국이 98.9인데 미국이 좀 이렇게 탄력이 그렇게 강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분기에 좀 돌아서지 않을까 확장 국면으로. 근데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월이나 5월까지요. 그래서 미국은 뭐 저렇게 좀 늦게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머징 마켓이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시장의 주가가 크게 무너지기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강세를 유지하는 것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의 상승세가 이상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좀 예정되어 있었던 거다, 당연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마지막 FOMC 회의 이제 있었잖아요. 이게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예측들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좀 나오게 될지 관전 포인트 어디로 좀 짚어보면 될까요? 네, 저도 이게 이제 크게 뭐 이렇게 대단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분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 특별히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라 지금 페드가 시장 소통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이미 알려줄 걸 다 알려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내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연은이 각각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뉴욕도 있고 클리블랜드도 있고 제가 종종 자료를 많이 이용하는 세인트루이스도 있고 이런 쪽에서 일주일에 뭐 두세 건씩 이렇게 계속 자료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페드가 이벤트에 맞춰서 이렇게 어떤 이슈를 제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매입 듀레이션을 늘린다는 전망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거 인용하는 우리나라 쪽에서도 그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기물이 아니라 이제 중장기물 채권을 매입한다라는 그것인데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중장기물 금리가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단기물을 사느니 중장기물 사가지고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계속 맞을 것이 아닌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금리 관련된 노이즈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굳이 또 중장기물 금리를 낮추려고 매입할 이유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가격이
떨어진 쪽을 좀 매입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굳이 금리하고 연결해가지고 안 좋은 것을 막는다 또 돈으로 막는다 이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점도표가 이제 분기말 회의니까 나오겠죠. 9월 회의 결과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2020년까지 제로금리 유지한다고 그러고 한 개 점이 그때 금리 인상 쪽 하나 올라온 게 있거든요. 지난 9월에요. 그리고 2023년에 제로금리 유지되고 4개의 금리 인상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연 몇 개가 또 위로 이렇게 올라올지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게 올라온다 한들 빨간 점 고정 예상 기준금리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점도표 쪽에서 큰 변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변화가 나타날 확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거의 없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장단기 국채 금리 추이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걸 보면은 과거의 금리 때문에 왜 불안해하고들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2016년 미국 대선 끝난 이후하고 지금하고 제가 비슷하다. 아주 비슷하다. 경기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아주 비슷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박스권, 까만 박스권으로 그림에다가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저게 그때 2016년에 대선 끝나고 이쪽 오른쪽이 지금 현재입니다. 저쪽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개의 선이요. 파란색, 빨간색, 주홍색. 그리고 위쪽에 있을수록 또 장기금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렇게 금리가 갑자기 휙 튀어 올라가지고 주가도 단기적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미국 대선 직후에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빨간색하고 주홍색은요. 하지만 파란색을 보셔야 됩니다. 정책금리는 파란색이 선행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지금의 모습을 보면 바닥권에 완전히 엎으러져 있어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금리 올라갈 것을 시장에서 전혀 반영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때는 QT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그 실세금리를 밀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1, 2년, 최소한 2, 3년까지는 금리가 고정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저 파란색 선 안 올라옵니다. 빨간색하고 주홍색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면 2% 인플레이션 진입해도 금리 인상 가능성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평균 물가 목표 관리제 때문에요. 그리고 금리 인상하고요. 금리 상승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금리 상승은 정책 금리의 인상으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면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것이지 금리 인상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지만 않는다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회복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버블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금리 상승이 나쁘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금리 인상하고 상승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기조와 또 변화는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는 분위기가 단기간에 이렇게 숨고르기나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도 내년 한 4월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의하면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때까지 이어지고 4월에는 아주 강한 장이 나타난다는 그 뜻입니다. 해서 FOMC 회의에 긍정 모멘텀을 굳이 부여하지 않아도 악재 성격보다는 호재 성격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FOMC 회의 이 이벤트는 사실 별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 패드가 일주일에 한두 개씩 내놓고 있는 그런 자료들 제가 항상 중요한 자료는 여기서 다시 이렇게 부연 설명을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인용해서 가져오는데 매주 제가 가져오는 거 이외에도 수없이 많이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패드가 계속 이어질 시장과의 소통을 더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좋은 것만 얘기하면 또 이렇게 갑자기 주식 사시는 사자라는 뜻으로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주의할 말씀도 드리자면은 FOMC 회의 이후에 국채 발행 일정이 닥쳐 있습니다. 보통의 FOMC 회의 전후로 해가지고 국채 발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묘하게도 12월 후반부 국채 발행 일정이 FOMC 회의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21일부터 23일에 610억 달러 규모로 해서 5년물, 20년물, 2년물 물가연동 채권 이렇게 좀 있고, 그래서 규모 자체는 좀 약간 감소하는데 50억 순증 발행이기 때문에 전반부하고 무게감은 거의 비슷한 규모, 약간의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8일, 29일에 무려 1,680억 달러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2년물, 5년물, 7년물 발행이 되고 30억 불이 증액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증액 물량을 보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8일, 29일은 거의 이제 끝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FOMC 회의 지나고 21일, 23일 이때만 약간 좀 주의하는 그런 완급 조절의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완급 조절 기간 동안에 만약에 조정이 좀 세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래일수가 열흘 남았거든요. 이제 2021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업종 대표주, 이 주도주였었던 업종 대표주를 좀 비중을 늘리는 그런 기회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의 포트 고민 덜어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도 너무나도 종목들이 잘 가지고 있어서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을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에는요,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후보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두 후보 중에 편입될 종목은 방송이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가 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들 확인해 보시죠. 도너 리포트 누적 수익률입니다. 총 누적 수익률 206.4%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국제화품부터 휴마시스까지 모두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고요. 7% 이상의 수익률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체시스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 제약 오텍, 여기는 모두 거의 두 자릿수고요. 레몬이 18% 기록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동일고모벨트, KC 진원생명과학 12%의 상승률, 써니전자가 13%, 15% 기록을 했었죠. 다음 SMX, 진양산업, 서현탄메탈이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손절가 터치하고 나온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요. IA가 15%, 우리 기술투자가 7%의 수익률 기록을 해줬습니다. 영화금속이 22.7% 기록을 했었죠. 비덴트가 10%, MS오토텍이 15%의 수익률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아이큐어가 15.1%, KCTC는 포트에 제외되면서 2.2%의 수익률 기록을 했네요. 현재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5종목 담겨있는 가운데 오늘 한농화성이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수익률도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되네요. 사마알미늄이 4.8%, 벽산이 2.8%의 수익률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써니전자와 NEW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도너 리포트 계속 시청하시고 이대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분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종목들이 수익률을 내주고 있어서 기분 좋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포트에 담긴 종목들 하나씩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사마알미늄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렴 구간을 거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김부겸 관련주로 이제 대권식에 올해 이제 뭐 거의 다 갔습니다. 내년 되면 이제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뽑는다고 정치권에서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정치 관련주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삼화알루미늄 지금 오늘 양봉 흐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지금 단기 이평선 수렴해 있는 상황인데 오늘 거래량과 함께 양봉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아직 만약에 삼화알루미늄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신규로 매수를 하셔도 좋은 자리다. 그러니까 뭐 조금 수익권이긴 하지만요. 여전히 괜찮은 매수권인 것 같습니다. 내일쯤 되면 아마 지금 보시는 이 저항 추세 라인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나 이틀 사이 안에 급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못해도 일단 10,000원은 돌파할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고 지켜보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써니전자인데요. 써니전자 뭐 크게 지금 변화 없죠. 이중바닥을 4,000원 저점으로 만들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 뭐 크게 이렇다 할 뭐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제 오늘 계속 같은 가격대 같은 위치에서 지금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4,000원 깨고 내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지지해 준다 하면 이번 주 안에 21선, 21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쯤 좀 강하게 움직여줄 것 같고요. 이렇게 흐르다가 이제 하방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인 한농화성인데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보면 뭐 갑작스럽게 막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죠. 웰크론 한텍이라든지 지금 현재 그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GM과 그다음에 LG 울트늄 셀을 이렇게 출자를 해서 서로 벤처 캐피탈을 만들었는데요. 벤처 회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포스코 케미칼로부터 이제 그 부품을 공급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관련주들이 하나 둘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한 3-4종목이 되는데 그렇게 또 테마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이제 배터리 관련된 이슈로 지금 시세들이 나오는 섹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 중인 한농화성이 시세가 좀 괜찮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항권을 한 3일 전에 한번 돌파시키고 이틀 눌림이 나왔는데 어저께 제가 오늘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대로 양봉이 좀 잘 나와주고 있고 이제 저항 구간을 한번 매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까지 그냥 들고 가는 전략 취해보겠고요. 벽산입니다. 벽산 어저께 갑자기 이제 시세가 크게 나왔다가 또 쫙 밀렸는데 전고점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해줬고 우상향 흐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윗꼬리가 나오긴 했는데요.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아직도 상승 추세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고점 부근이었던 요 2,400원대 이 강한 매물 라인을 통과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대선 테마고 그리고 오늘 페인트주들이 사마 페인트부터 해서 급등이 나와줬는데 사마 페인트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죠. 벽산 역시 페인트 관련 회사가 자회사로 있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이렇게 좀 같이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NEW인데요. NEW 이제 드라마 제작사고 컨텐츠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추세를 돌려놨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 나오는 눌림목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그날 매수 관점으로 내려올 때마다 천천히 모아두시면
추후에 괜찮은 수익을 내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까지 아직도 폭이 꽤나 있는데요. 지금 매수가를 이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좀 상당히 손절폭이 커요. 한 10%나 돼버리는데 이게 이제 제가 14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 방송국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 시세가 나와버렸습니다. 소개해드리고 나서 저녁에 시세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종가에 매수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폭이 좀 커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일단 목표가까지 한 15%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손절가 한 10% 정도 잡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딱히 그렇게 손절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이 종목 콘텐츠 섹터는 분명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을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눌림이다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5종목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종목 살펴봤는데요. 아직 시세 분출 기다리고 또 목표가까지 가기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쪽 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자료 받아보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요. 두 분의 전문위원님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십니다. 이지환 전문위원님, 최충성 전문위원님 함께해 주십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